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4% 급등 현상 나타나면서 39,05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118만 9천 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눌릴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역시나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에 대한 롱 계약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장 초반에 조금 나왔던 수급은 2차전지나 바이오, 조선, 원전, 로봇 이쪽 섹터로 분배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도 많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7.3%가 올라가고 있고 SFP 반도체, 제주 반도체까지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대밖에 하락 처리가 안 나오면서 역시나가 외국인들이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을 18,500계약,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을 1800계약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매로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선물지수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예상치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5,20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6천억까지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섹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FDA 허가 13조 시장 본격 공략해가지고 최근에 유한양의 또 알테오젠, 셀트리온 같이 해가지고 FDA 허가 부분에 대한 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화해 손짓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낙폭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반등으로 가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투매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가상화폐나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도 빠르게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실적과 업황의 흐름을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는 1기 때하고 똑같은 모멘텀에 지금 시장 전체적인 조정과 그리고 협상 부분에 대한 거를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때도 관세 25% 이상 언급을 하면서 이 주가가 하락폭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갔던 모습이고 2025년 10월 10일 때도 대중관세 100% 인상 언급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금리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가 이렇게 하락폭이 되면서 수급이 분배되니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섹터가 이 바이오 섹터하고 2차전지 섹터라는 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채널 내에서도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홀딩스랑 이런 엔캠이랑 기업들을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HLB, 뭐 올릭스 이런 기업들도 올려드렸고요. 이거를 제가 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가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대한 걸 기대감이 아니라 FDA 부분에 대한 승인 처리, 말 그대로 재심사 부분에 대한 기대 처리가 좀 있는 건데 공지사항 부분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나오는 IR 처리를 보도록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10월 달과 12월 달에 1월 달이죠. 이제 3개월 데이터가 이 9월 달에 나오고 6개월 데이터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10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우리는 재심사를 들어갈 거야 라는 거를 연일 말을 해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의 예탁 자금이 70조 원 정도 되고요. 융자잔고 부분이 22조 원에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나 이슈성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확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세를 먼저 선취매를 하는 투자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HLB 일정 진행되기 전에 지금 박스권 구간에 하단 구간은 막혔거든요. 어차피 OBVC도 바닥권에서부터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평선은 올라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매집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뭐 갉아먹기 투자 상하단도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왕구장창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빠지려고 할 때마다 지금 여기를 좀 크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빠지려고 할 때마다 여기 아랫꼬리에서 동일선상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이평선을 올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OBVC도 올라오고 신용잔고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기관 수급만 반대 매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개인들 자금이 70조 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관 보유 수량보다 개인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들의 매도세만으로는 주가가 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꼴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 따라잡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HLB 포지션 부분이랑 그리고 풋옵션 행사 부분에 대한 게 또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랑 전체적으로 대응 방법 부분에 대한 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장 초반에 던졌다가 이게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간 자체가 10시 52분인데 아침에 9시 한 40분까지는 던졌어요. 그러니까 낙폭을 일으켰다가 지금 다시 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보시면 선물 포지션이 아침 9시에서부터 9시 10분까지 갔었을 때는 조금 낙폭이 일어나다가 다시 또 9시 40분까지 올려쳤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지금 10시 넘어서부터 다시 올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선물 포지션, 지금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도 9시 때 내려쳤다가 쭉 올려치고 있어요. 외국인들 순매수세로 완전히 전환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담을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 매수세도 똑같은 포지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오늘은 장막판에 플러스 상태 전환 처리시키면서 종가 마감을 칠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이 4거래 연속으로 매도가를 때렸지만 이 개인들이 나간 거는 이거는 반대 매매를 당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투매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나갔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요. 요즘에는 풋옵션 행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상관없이 좀 치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 HLB 38회차 3812 3호전환 푸시거든요. 그래서 조기 행사 옵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금액 자체가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 들어가면은 기본 정보가 아니라 채권 원리금 부분 들어가면은 200억 정도가 있었죠. 여기에는. 근데 이제 조기 행사 옵션을 보면은 여기 딱 1억 정도 더 추가로 풋옵션 행사를 합니다. 예전에 이 366억 5천만 원 부분 때문에 시비 처리를 한 300억 원 정도 조달하고 나서 9월 8일 날짜에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9월 8일 날짜에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때 HLB도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4.42%가 빠졌고 HLB 테라푸틱스도 9월 8일 날짜에 마이너스 2.27%가 빠지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79%가 여기 빠졌습니다. 이 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금액이 크지 않는데 1억 원 정도 풋옵션 행사가 0.17%가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 엊그저께인가 또 수급 처리해서 조금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투매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억 갖다가 무슨 풋옵션 행사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수급해서 던져버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도 지금 반등권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366억 5천만 원에 대한 풋옵션 행사 때문에 시가총액가 1조 2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CRL 보완 요구 처리가 나오고 나서 동일선상에서 하방권을 지켰습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풋옵션 행사 366억 5천만 원 부분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풋옵션 행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사채꾼들이 시비 물량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상장 처리를 시켜가지고 수익률을 먹고 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풋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회사한테 우리 돈으로 돌려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HLB의 말 그대로 FDA 부분에 대한 재심사나 승인 처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사채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미리 우려감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락 처리가 나온 게 보면은 OBVC가 꺾여요. OBVC가 꺾인다라는 거는 여기 12만 2천 원에서부터 9만 2천 원 사이에 있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가 여기에서 손절을 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그게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또 담으려고 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샀다가 여기에서 손절치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던지는 물량 받아 먹어서 여기 이평선 구간에서 횡보선 가져갈 때 담아라.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이 정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366억 5천만 원 풋옵션 때문에 1조 2천억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다시 한번 OBBC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하방은 막혀 있고 여기에서 오히려 신용잔고 부분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올려쳤을 때 장대 항복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가를 때릴 수가 없어요. 옵션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8,500계약,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800계약권이요. 아시죠?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주말 사이에도 영상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외국인들은 아무리 그 셧다운 부분에 대한 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부분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도 지수 자체를 세게 못 내릴 거다. 왜? 이게 이렇게 많은데 주말 사이에 그러면 숏계약권을 갖다가 늘렸어야 되는데 숏계약권을 늘리지 않았다. 그런다는 거는 지수 안 내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건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왜 이게 청산을 안 당하고 이것도 청산을 안 당하면서 우리는 먹고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안 내리면서 말 그대로 롱계약권 먹으려고 하면은 요번에 지수 방어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야 돼요. 어떤 섹터를 돌리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조선이나 원전이나 바이오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있는 줄, 로봇 관련돼 있는 줄을 순환매 장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급이 빠져나갔어요. 이 정도 수급 들어왔는데 오늘 이 정도 만약에 뺐다라고 칩시다. 이게 단기 차익 매도예요? 아니면 조정선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량이 어때요? 이게 지금 물량이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단기 차익 매도 정도의 물량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가 때리려다가 매도가 못 때리고 이제 따라잡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HLB가 200억 원 규모의 12발행을 최근에 또 했고 지금 1430억 원의 12발행 처리가 지금 물량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갔다가 FDA 승인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3자 배당 증자 형태의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LB는 12 처리 물량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서 풋옵션 행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없지 않나? 계속적으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심사가 들어가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일 거기 때문에 12 물량을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풋옵션 행사는 멈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었을 때는 HLB 측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IR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리라프로 라티밋 부분에 대한 것도 막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약업신문 부분 CRA 공개 관련 안내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만 블로그에다가 올린 IR 처리만 해도 9월 29일, 23일, 12일, 9일, 8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HLB 테라피틱스하고 HLB 요번에 지금 이것까지 합치면 367억 정도 돼요.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풋옵션 행사 부분이 여기 보시면 170억 정도였죠. 그때 이게 테라피틱스가 16회차. 테라피틱스의 16회차. 예, 여기 있죠. 자, 그럼 172억 플러스 367억이니까. 그쵸. 539억 정도의 풋옵션 행사 부분이 지금 9월달하고 10월달에 출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월달까지 1억 더 합치면은 이 정도 금액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도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뭐 진양구 회장 자체는 뭐 6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막 출회가 되면은 나중에 재심사 부분에 대한 FDA 승인 처리가 나왔을 때 그때 상용화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처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HLB의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께서는 합병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서 좀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HLB하고 HLB 생명과학 합병 추진해가지고는 무산 나왔어요. HLB하고 HLB 사이언스는 합병 추진해요. 1월 1일 날짜에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합병이 됩니다. 이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HLB의 진양구 회장의 지분율 때문이에요. 지금 7.23%. 말 그대로 최대주주 부분에 대한 개인 직접주주가 7.23%밖에 없고 특수관계인을 합쳐도 9.56%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 처리가 1000억 원이 넘는 1400억 원치가 전부 다 풋옵션 부분에 대한 행사들이나 아니면 상장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양고해장의 지분율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합병 처리를 해가지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치면은 10.37%까지 합병되고 나면은 HLB 생명과학 거를 합치면은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본인의 지분율 때문에 그래요. 경영권에 대한 방어 처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주가 하락폭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진양고 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하락폭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 방어선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포지션 부분 잡아볼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수급 상태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올려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92,0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올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수세가 여기로 많이 들어왔었고 매도 물량도 출회가 좀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어쨌든 평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92,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매물대선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의 매도가를 때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1, 2 정할 때랑 이 두 번째 재심사 부분 들어갔을 때 박스권 형성을 했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쵸? 여기서도 동일하게 박스권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세를 가져가시고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승인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조 원에 8,500억인데 요번에 10월 달에 만약에 재심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분기는 빼야 돼요. 그러면은 8,500억 원에 2,100억을 뺀다라고 하면은 6,400억인데 PER을 30배 정도 때리면 되니까 시가총액은 한 18조 원에서부터 20조 원 정도 사이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상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선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CB나 BW나 단기차입금이나 전환 사채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폭에 대한 제한을 주지 마세요. 특히나 CRL 보완 요구 처리를 3번 맞았다라는 거는 주식상에서는 임상 부분에 대한 거를 실패 처리까지 좀 가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고 나서 한 횡보선이 나오거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대응 처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MRO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LNG 부분에 대한 거가 150척에서부터 250척 여러분들 이거 수주권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7년도까지 도크가 다 찼는데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오늘 조선섹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수주권 나오면 급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전에 제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좋은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칼렘니주막 병용 예후 불가 간암 환자 수도 시생존 연장해가지고 ORR 수치가 또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장하고 전체 생존기장이 모두 연장시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심사 부분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6개월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3개월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요번에는 승인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여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5년 뭐 이렇게 3년 보고 가져가시는 거 아니라 한 큐 먹으려고 지금 HLB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수가를 가져가신 분들도 한 큐 먹으려고 할 거예요. 왜? 너무나도 기간이 오래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투미 현상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지켜가면서 밸류까지 따지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HLB는 오늘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